자, 이번에는 문자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문자들 또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314님의 문자 먼저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자양동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자양동 빌라 장기 투자를 좀 고민 중입니다. 5천만 원 이하로 자양동 빌라에 투자하면 좋은 곳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양 1, 2, 3, 4동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이분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5천만 원 이하로 자양 1, 2, 3, 4동 중에서 어디로 투자하면 좋을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 고민 한번 해결해 주시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자양동 쪽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어떤 그런 선호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한번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답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이 되니까요. 향후의 미래,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강변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양동은 다 괜찮다. 그렇지만 이제 그 1, 2, 3, 4동 중에서 자 여기가 1동이고요. 2동, 3동, 4동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양동 실제 힘보다는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강남의 힘을 더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찌됐든 아파트가 선다? 그러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요. 우선 보시게 되면 자 자양 1동, 2동보다는 제 판단에는 당연히 3동, 4동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훨씬 유리하겠죠. 청담 지하철 7호선과 함께 영동대교로 이어지게 되니까 무려 강남을 진출입할 수 있는 그 길이 두 개나 되니까 당연히 3, 4동이 좀 우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천만 원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제 갭 투자로 해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3동을 보시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큼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가 됐으니만큼 새로이 재건축을 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겠고요. 실제 보시게 되면 사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 앞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5천만 원 투자 그렇다 보면 좀 장기적으로 해서 차익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 개발의 여파가 있는 쪽, 개발의 힘이 좀 더 불고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자양 사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손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강남과의 접근성을 볼 때는 3, 4동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금액적인 면에서는 4동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또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도 꼼꼼하게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전화도 열어두고 있어요. 02-1638-3973번으로 연락 주시면 한 번 더 꼼꼼하게 고민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체크할게요. 끝번호 1011 님의 문자입니다. 노원구 상계 10동에 있는 임강 아파트 42평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시면서 거주 중이시네요. 이곳에 대한 향후 전망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이사님, 노원구네요. 상계 10동이에요. 임강 아파트 굉장히 큰 평수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곳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고민하셨던 지역 중에 한 군데요. 이제 노원구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이제 임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동 차량 기지 쪽으로 해서 바로 맞은편에 있죠. 창동 차량 기지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발에 대한 여파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평수가 이제 42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쪽 상계동 쪽, 노원구 쪽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한 힘은 조금 꺾이긴 했지만 굉장히 어떤 여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됐든 안 됐든 일단 연식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요. 세월을 지나고 나면 당연히 재건축의 수순은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임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원구 전체가 대형 아파트보다는 좀 더 중소형, 소형 특히나 이 아파트 쪽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42평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바로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어떤 거냐면 이제 세대 구분형 이제 그 주택 개정안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중대형 평수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 실제 42평을 분리를 해서 임대를 주고 나는 거주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앞에가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창동역 일대라든가 아래쪽에 뭐 광운대역 일대 굉장히 그 역세권으로 해갖고 붐이 많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만큼 우리 임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쪽에서 리모델링을 뭐 추진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미래 가치도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리모델링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뭐 분여회라든가 이런 동간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좀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렇게 아니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지역 자체가 점점 좋아질 거니까요. 좀 느긋하게 대처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보유하는 쪽에 의견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리모델링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의견 조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